상반기가 어느덧 끝자락이고요. 코스피가 9,000선을 향해서 가는 엄청난 흐름입니다. 이제 하반기를 대비해야 될 때인데요. 하반기 주요 섹터별 전망 특집으로 좀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최근에 또 관심이 높아진 건설 섹터 분석하겠습니다. 박세라 신영증권 연구위원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지난번 오셔서 건설주 얘기를 한번 하고 현대건설 얘기했는데 지나고 나서 엄청나게 강하다. 그때도 그렇고 상반기에 특별히 연초부터 봄까지 흐름이 건설주가 굉장히 좋았거든요. 네. 그리고는 좀 부진했었습니다. 그때의 강세 배경 또 좀 2분기 지나면서 부진했던 이유를 좀 설명을 먼저 해 주십시오. 네. 그때 강세 배경이 지금과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때 우리 모두가 다 주목했던 부분들은 아무래도 전력 인프라와 관련된 부분들, 글로벌리 발주가 확대되는 흐름에서 특히 원전 관련돼서 가장 큰 수혜가 예상되는 기업들이 한국 EPC 기업들이었기 때문에 건설주에 대한 주목이 확 쏠렸던 시기이기도 했었고요. 사실 그때에도 이란 전쟁과 관련해서 만약에 전쟁이 끝나게 된다면 네. 이런 뉘앙스가 또 있었기 때문에 재건과 종전에 대한 그 이후에 인프라 복구에 대한 이야기들, 그런 기대감이 상당히 크게 주가 상승에 기여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지나간 시간들을 아시겠지만 아무래도 기대했던 것과 달리 실제로 손안에 쥐어진 실제 프로젝트 수주가 좀 지연이 되었거나 혹은 전쟁이 또 차일피일 계속적으로 미뤄져 왔던 시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좀 과도하게 기대감이 선반영되었던 부분들이 어느 정도 차익실현을 하면서 또 최근의 증시 흐름이 워낙 또 반도체 쪽으로 수급이 쏠리다 보니까 수급 이슈까지 더해지다 보니 최근 2월, 3월의 상승폭, 그 4월까지의 상승폭 대비해서는 5월과 그리고 현재까지 6월까지는 조금은 조정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그 당시도 물론 이제 에너지의 변화 이런 것뿐만 아니라 종전, 재건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랐었군요. 그때 뭐 현대건설 삼성 E&A 대형주도 올랐지만 뭐 대우건설 같은 경우가 굉장히 강한 흐름, 수급을 가져가면서 강한 흐름을 보였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럼 이제 지금 시점에서 점검해야 될 사항들인데요. 대미 투자 특별법이 오늘 시행하는 날이군요. 예, 관련해서 이제 건설주들은 어떤 게 포인트고 어떤 수혜가 기대가 될까요? 예. 네, 결국에는 우리가 원전과 관련된 내용들, 언제 수주가 나올 것이냐 방향은 맞는 것 같은데 네. 언제쯤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느냐 이거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투자자들의 심정인데 이 대미 투자 특별법이 시행된다라는 거의 의미는 우리가 지금 일본이 미국에 엄청난 큰 돈을 거액을 투자를 하는 것처럼 네. 우리나라 역시 미국의 어떤 부분에 어떻게 투자를 할 것이다 라는 부분들이 법적으로 근거를 마련을 하게 되면서 진짜 프로젝트가 시작할 수 있는 그 기반이 마련되었다라는 측면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이 마련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부터 진짜로 어느 프로젝트에 투자할 수 있을지가 검열이 되면서 조금씩 더 수면 위에 올라올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동안 무성하게 기대감만 있었던 뭐 미국의 대형 원전에 대한 우리나라 건설사들의 참여 여부, SMR 사업에 대한 참여 여부들이 또 뿐만 아니라 에너지 쪽, LNG까지도 우리나라 건설사들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들이 확실하게 가시화되는 그 시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하반기에 계속적으로 논의가 되면서 뉴스 파이프라인들이 계속적으로 팔로우업 될 거라고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에 관련해서 우리나라 건설사들의 이제 미국에서의 진출이 무엇보다 과시화된다. 이런 포인트로 짚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본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에 투자하기로 약속을 이제 어쨌든 해놓은 상태여서 어디에 그 돈을 쓸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죠. 뭐 에너지, 뭐 LNG 뭐 이런 쪽도 있었던 것 같고 일본도 그렇고요. 건설에서만 보면 어쨌든 미국 가서 뭐 아파트 공장 지을 건 아니니까 결국 이제 원전 관련된 프로젝트에 우리가 참여할 가능성이 높군요. 그러면 그 미국이나 우리나 이런 법률적인 그런 단계들은 지금 다 끝난 겁니까? 이제 앞으로 이제 실행 단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는 법적 근거가 마련이 되었기 때문에 해당 법적 근거를 토대로 미국과의 어떤 프로젝트에 투자하면 좋을지에 대한 이런 팔로우업을 진행을 하게 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투자 기구를 마련하게 됩니다. 그 투자 기구가 마련이 되면서 실적으로 어느 정도의 돈을 투입을 할지, 우리나라에 어떤 협력사까지 또 들어갈지, 그리고 그 프로젝트의 수익성은 어느 정도인지를 추가적으로 단계적으로 이제 확보하는 단계들이 이제 좀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일단은 가시적인 프로젝트들에 대한 뭐 그 예비군들, 후보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시장에 소통이 될 수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우리나라 민간 기업들 그리고 정부와의 손을 잡고 어느 정도로 적극적으로 투자에 나서는지에 따라서 투자 속도도 빨라질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들에 대해서 건설사들 역시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현재 정부와의 속도에 맞춰서 지금 투자를 추진 중에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개별
기업이 하는 건 아니라 대미투자특별법이니까 정부가 마련한 법안에서 어떤 기구를 만들고 거기에 또 기업들이 들어오고 정부가 일정 부분의 자금을 함께 싣고 뭐 이런 구조가 되겠군요. 그죠?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기업들이 들어갈 것이냐가 이제 관건인데 뭐 다들 하려고 하겠죠. 근데 미국의 특별히 말씀하신 원전이나 이런 쪽에 대해서 그러면 기존에 좀 강점이나 노하우나 경험들을 가지고 있는 국내 건설사들이 있습니까? 네. 네, 지금 아직까지는 미국에서 뭐 대형 원전 자체가 다시 재개가 된 지가 얼마 되지도 않았고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하반기에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도 굉장히 정치적으로도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예. 가장 중요한 지적으로서 우리의 대형 원전의 르네상스를 일으키겠다라고 가장 크게 또 얘기를 해왔던 네.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초국가적인 협업을 가장 먼저 추진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기적으로는 그런 것들이 좀 더 가시화되고 실제로 건설사들과 이야기가 되고 뭐 이런 것들이 단계적으로 시기적으로 보면 언제쯤 구체적으로 이제 가시화가 될 건가요? 일단은 저희가 예정되어 있던 파이프라인들이 3분기에 좀 있습니다. 예. 뭐 예를 들어서 미국 홀텍사랑 같이 하고 있는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서도 결국 홀텍이라는 SMR 라이센서가 추진하고 있는 SMR 초도기 착공도 있겠지만 네. 팰리세이드 원전에 대한 시공 부분도 지금 여전히 남아 있는 상태이고요. 예. 또 그 미국 내에서 좀 정치적으로 관심이 높은 이제 VC 썸머라고 대형 원전 가동이 중단이 되었다가 그 공사를 하는 와중에 이제 여러 가지 금융적인 요건들 때문에 진행이 못 되었던 대표적인 원전 프로젝트가 하나 있습니다. 이제 그거 같은 경우가 트리마일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네네, 네. 그거 말고 예, VC 선거가 예, 따로 예. 있습니다. 그거 같은 경우가 이제 또 대표적으로 어떻게 행정부에서 우리가 네. 이렇게 인허가를 풀어서 또 자금을 이렇게 취집을 해서 시작을 하게 되었다. 그런 거를 이제 얘기하기 가장 좋은 또 적합한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제 하반기에 여러 가지 예. 투자 검토 사항들이 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대미투자특별법 관련해서 제가 좀 꼬치꼬치 캐물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시행이 된 거잖아요. 그죠? 이어서 이제 이란 재건 기금 조성하는 방안 얘기할 텐데 이건 사실 조금 아직은 가시화가 안 됐고 약간의 아젠다 그림이기 때문에 그러나 대미투자특별법은 이제 시행이 됐다고 말씀하셔서 구체적으로 움직임이 이제 나타날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좀 깊게 여쭤봤고요. 미국과 이란이 이제 종전 양해각사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들이 항상 사고 쳐놓고 수습은 다른 나라들에게 이제 하라고 해서 이란 재건하는 그 기금을 조성하고 글로벌 국가들, 뭐 한국을 또 좀 찝었잖아요. 이것은 어떻게 전개가 되고 국내 건설 기업에게는 어떤 기회일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 트럼프가 이란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뭐 합의 사항들이 예. 이제 더 추가적으로 협상 사항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된다라는 게 결정이 된 사항들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란이라는 나라가 갖고 있는 상징성이 좀 있습니다. 우리나라 한국 건설사들 입장에서는 2016년도에 한국 이란과의 이제 정상회담에들도 기억하시는 네. 분들이 좀 계실 겁니다.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그때 당시 물가 기준으로 50조 원이 넘는 MOU를 저희가 체결을 한 바가 있었고 이란 자체가 그동안 수많은 이제 가스 아니면 정유 관련된 여러 가지 유틸리티 시설들에 대한 투자가 굉장히 지연이 되었기 때문에 노후화된 시설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현대화해야 되는 그런 니즈들이 충분히 잠재적으로 많은 시장이 이란 시장이었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종전 그리고 재건이라는 포인트로 조금 더 집중이 되었습니다만 우리나라 건설사 입장에서는 중동 시장에서 굉장히 잠재력이 큰 시장 하나가 열린다라는 의미로도 저희가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뭐 어떤 식으로 투자가 들어가고 이런 방법 자체에서는 조금 중간에 단계가 걸릴 뿐 결국에는 중동 내에서도 가장 큰 시장 중에 하나인 이란이 열린다. 이것만으로도 우리나라 건설사들이 애초에 중동에서도 상당히 많은 예. 포지션을 가지고 있었고 심지어 이란에서는 저희가 수주를 한 바도 있었습니다. 물론 중간중간 제재 때문에 계약이 취소가 되고 진행이 되지 못했던 네.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충분히 그 적합성 그리고 트랙 레코드도 확보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분명 시장이 열리게 되면은 단순히 재건을 떠나서 그 시장 자체가 열린다까지 조금 앞서서 생각을 해보자고 한다면은 발주 국가 하나가 훨씬 더 크게 증가하는 거다. 네. 우리 입장에서는 먹거리 수주 시장 하나가 더 크게 열리는 효과 이렇게 보았을 때 단기적인 테마로 접근할 필요는 없다. 조금 더 중장기는 의미에서 해외 수주 시장이 조금 더 우리한테 긍정적으로 열리고 있다. 이런 이슈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이란이라는 시장이 열리는 것과 함께 이란의 포격을 받은 그 중동의 국가들의 파괴된 에너지 시설 그죠?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시기적으로는 자체적으로 이제 발출할 수 있으니까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건설
건설업을 둘러싼 환경은 어떻습니까? 어쨌든 최근에 이제 우리도 그렇고 미국도 금리 인상 분위기, 뭐 우리는 뭐 거의 한 두 차례 정도 확실히 올릴 걸로 지금 예측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금리 인상은 건설주에게도 좀 전반적으로 부담스러운 상황인가요? 그다음에 또 원자재 가격 상승 이런 것도 좀 영향이 있다면서요? 저희가 체감하는 것과 달리 네. 건설업을 분석하고 있는 지표를 보고 예. 있는 분석가 입장으로서는 상당히 2026년도 상반기가 좀 고무적입니다. 왜냐하면은 네. 이미 뭐 3월 그리고 4월 건설 수주 지표들이 통계가 발표가 되었는데 전년 동월 대비해서 30% 이상 수주가 다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시장에서 우려하시는 부분들, 전쟁 때문에 뭐 건자재 가격이 급상승했다라던가 물가적인 부분들 혹은 뭐 이렇게 금리 인상에 대한 분위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건설업 자체에 대한 매크로 환경이 부진한 거 아닐까라고 고민을 하시지만 우리가 조금 더 시계열을 늘려서 생각을 해보자고 한다면 결국 이 금리에 대한 경로는 어느 정도 안정화되어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2022년도 레고랜드 사태 이후에 또 그리고 그때 당시에 뭐 자이언트 스텝, 빅스텝처럼 금리 경로가 굉장히 불안정했던 시기 자체가 우리나라 건설업의 최저점의 바닥 경기였다. 네. 그때와 비교해 보자면 지금 현재 금리의 경로는 오히려 조금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오히려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건자재, 원자재 가격에 대한 부분 역시도 단순히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었던 탓에 있었던 영향일 뿐이지 조금 더 크게 생각해 보면 다른 건자재 부분에서는 좀 직접적인 영향은 오히려 좀 제한적이었다라고도 보고 있고요. 우리가 과거 건자재 가격이 부담스럽던 이유 중에 하나는 좀 인건비가 크게 상승했던 원인이 예. 가장 컸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그 인건비 자체가 물론 비싼 수준이긴 하지만 그 상승폭이 예전만큼 크지 않기 때문에 건설사 입장에서는 마진 관리라든지 이런 측면에서는 조금은 예전보다 훨씬 더 나아진 환경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무엇보다 최근에 건설 발주가 공공에서도 적극적으로 지금 발주를 하고 있지만 지금 하이테크 반도체 쪽에서도 비주택 부분에 대한 증설이 지금 건설업계에서는 가장 많이 좀 발주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건축과 관련된 수주도 크게 증가를 하고 있고 반전으로 주택과 관련된 착공 지표 역시도 크게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부동산 경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슬금슬금 가격이 상승하는 모습들 이런 것들이 건설사 전반적으로 발주 환경이 개선되고 있다라는 그 반증의 의미이기도 하고요. 또 올해 상반기 가장 뜨거웠던 압구정이라든지 성수동이라든지 이런 정비 사업 역시도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 사업 부분들이기 때문에 건설업 전반에 대한 환경은 우리가 금리, 원자재, 매크로 환경은 우려스러울 수 있어도 네. 과거 대비 굉장히 지금 안정화된 상태에서 건설업은 장기 바닥의 저점을 지나서 오히려 지금 업사이클에 국내 발주 환경 역시도 개선되고 있다. 네. 이렇게 체감을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호황이 이제 건설주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군요. 공장을 많이 지어야 되니까 지난번에 뭐 레미콘이 단기적으로 부족해서 공장 짓기 어렵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요. 결국 근데 건설 기업들은 수주에 기반하고 그것이 실적으로 시연되는 과정들을 거치잖아요. 그럼 하반기를 보면서 수주나 실적 측면에서 좀 주목할 기업들 그리고 박 의원님의 탑픽 종목까지 함께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네, 그래서 하반기에서는 결국 기다리고 있던 원전에서의 수주가 나오는지가 결국 관건이 될 것 네. 같습니다. 말씀드렸던 대미투자 특별법 시행, 그거를 신호탄으로 이제 미국에서의 대형 원전 사업 혹은 SMR 사업이 얼마나 구체화되고 우리나라 건설사들이 어디까지 참여할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나오는 시기와 더불어서 사전에 말씀드렸던 이제 현대건설이 홀텍사와 하고 있는 SMR 사업들 그리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페르미 원전 이것과 관련된 실제 EPC 본계약이 3분기에 나오는지가 가장 중요한 건설업 전반의 투자 심리를 결정하는 중요한 이벤트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더해서 3분기 이제 실적 시즌이 곧 2분기 실적 시즌과 또 3분기 실적 시즌 이렇게 될 때마다 아직까지 건설사들이 매출액은 좀 전년 대비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게 수주가 얼마나 가시적으로 올라오면서 내년도 매출이 성장이 얼마나 확보가 됐을지를 실적 시즌마다 확인해 가면서 내년도의 실적 턴어라운드를 다시 한번 밸류에이션에 좀 적용을 하게 되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재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결국 건설의 발주 환경 자체가 구조적으로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는 상황이다. 중동의 재건을 구실로 해외 발주 환경 자체가 에너지 변화가 이런 에너지 판도가 변화하고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생기기 때문에 발주처들도 지금 적극적으로 새롭게 LNG라든지 아니면 인프라 관련돼서 발주를 하려고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거와 관련된 가장 폭넓은 수혜가 예상되는 기업은 현대건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탑픽으로 현대건설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하신 게 이제 건설 가운데 뭐 재건, 뭐 인프라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핵심적인 단어는 이제 원전을 말씀하신 거고요. 원전 관련돼서 이제 저희가 사전 자막 준비된 것은 현대건설하고 삼성물산하고 두 기업이 이제 수주나 실적이 좋아질 기업으로 보셨고 토픽 종목은 현대건설을 꼽으셨습니다. 제가 그 위원님 쓴 자료를 찾아본 바로는 목표가가 19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한번 오셨을 때 제 기억으로 한 10만 원대가 아니었나 싶은데 거의 20만 원 같다 그죠? 조정인데 목표가가 19만 원이 맞는지 그다음에 맞다면 그 근거를 한번 얘기해 주세요. 네. 네, 그때 대비해서 그 목표가를 상승했던 가장 중요한 원인은 원전 파이프라인에 대한 우리가 어느 정도로 밸류를 줄 수 있을 것이냐라는 부분이었거든요. 네. 그때 당시 생각했던 원전 파이프라인의 가시성이 훨씬 더 넓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뭐 파이프라인이 50조 원이 있는데 그걸 다 수주할 수 있겠냐 아니면 수주 확률이 몇 %냐 이런 거를 가지고 저희가 밸류에이션 기법을 활용해 봤을 때 지금도 여전히 그 파이프라인이 살아있고 오히려 수주 확률은 더 올라갔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원전 사업에 대한 가치를 조금 더 부여를 했고요. 과거 대비. 네. 그리고 본업인 건설 자체에서도 지금 긍정적으로 개선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본업인 건설업에 대해서도 당시에 PBR 밸류에이션을 뭐 0.7배를 줬다면 지금은 1배 정도 네. 적극적으로 좀 배수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현대건설에 대한 그 기업 가치를 숫자적으로 올릴 수 있는 그 멀티플 상향의 근거가 되는 요소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건설은 사실은 이제 뭐 재건 얘기나 이런 얘기가 나오면 약간은 단기적으로 테마성으로 움직일 수가 있는데요. 뭐 테마에 휘둘리는 게 아니라 구조적인 변화들, 특별히 말씀하신 원전 수주 이런 게 이제 핵심인 것 같습니다. 토픽 종목으로는 현대건설을 꼽아주셨습니다. 박세라 신영증권 연구위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